홍준표 후보는 좀 질러대는 스타일이죠. 말을 시원하게 합니다. 발음할 때 이상하게 어중간하게 띄어 읽기를 하긴 하지만 어떻든 좀 가끔은 배째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매력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올드 타입이다 하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렇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토론을 하든지 또 정책을 발표를 하든지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치밀한 논리 이렇게 됩니다. 지난 9월 24일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의 대북 정책은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주의이다. 아울러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이루고 대중국 자주노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후보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워낙 구어체로 쓰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각이 잡힌 글을 썼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상호 불간섭주의, 북측의 김정은 집단과 우리가 상호 불간섭주의, 또 체제 경쟁주의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불간섭주의니 체제 경쟁주의니 하는 것은 김정은 집단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일 이것이 홍준표 후보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이게 괜찮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이 그거 괜찮은 거다 하는 특이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말이라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통이 되는 그런 말을 써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 이것은 단지 한 번 쓰고 마는 낙서가 아니죠. 본인의 정견 발표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까지 계속 다른 후보와 내용이 너무나 달라서 계속 충돌을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가 나토식 핵 공유라고 했는데 북측과 우리가 핵을 공유한다. 북측이 아니고 나토식 핵 공유에서 이 핵 공유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왜 공유하는가? 그 명분이 있어야 하겠죠. 그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앞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과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도 핵을 갖겠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핵을 가질 것인가? 그게 홍준표 후보는 핵 공유, 그것도 나토식 핵 공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핵 공유 방식은 나토 방식 그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은 지난 9월 28일 MBC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이 있었고 그때 원희룡 후보가 정책 주도권 토론을 할 때였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핵 공유 주장을 하는데 그 직전에 그 미국 국무부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죠. 그 미국 국무부에서 이거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핵 공유를 추진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그 대담성, 그게 여기에 또 발휘가 된 거죠. 갑자기 거기에서 그 미국 측에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신분을, 직위를 들고 나섭니다. 그거는 국무부 국장급이니까 그건 상대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미국이 핵 공유 못하겠다 하면 어떡하겠냐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또 다시 협상을 또 해보겠다. 그러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 핵 공유를 하겠다. 그러면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홍준표 후보가 그 정보가 부정확하다. 아예 잘못돼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토론에 와서도 계속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다음 토론에도 또 똑같이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의 결핍이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게 드러난 것이죠. 원희룡 후보가 그 핵 공유라는 것은 미국 핵무기를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핵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럽니다. 아니 공유라고 하는 것은 둘이 다 같이 갖는 거다. 미국과 한국이 공유를 하게 되면 이 발사권도 같이 갖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뭐 완전히 틀렸죠. 부동산 공유를 해도 혼자서 처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제 발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홍준표 후보의 말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하면 이런 게 됩니다.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세를 놨습니다. 뭐 공유하고는 다른다 하더라도 집을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같죠. 집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빌린 사람이 그 집을 이제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홍준표 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집을 핵무기로 바꾼다고 하면은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남의 핵무기를 가지고 와서 있으면서 빌려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쏴버리겠다. 이거는 한번 쏘면 터지고 없어집니다. 동시에 한번 터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죠.
이거를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쓰겠다. 애초에 안 되겠죠. 발사하는 거는 이 집을 파는 것처럼 이 경우에 집주인만 할 수 있듯이 발사하는 것도 역시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계속 그 떼를 씁니다. 오히려 원희룡 후보 보고 틀렸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나토식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탈리아나 터키 같은 경우는 그 탄도미사일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작동시키려면 이걸 쏘려면 미국하고 듀얼 키를 꽂아야 한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이 작동, 이게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정은이가 이 테이블에 버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작동 버튼을 가령 이탈리아다 하면 이탈리아와 미국이 각각 한 개씩 버튼을 갖고 있는데 발사할 때는 둘이 동시에 눌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혹시 이거를 가지고 내 테이블에 발사 버튼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핵무기가 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눌러서 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게 발사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물론 이것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이탈리아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와서 있게 되고 한국에도 발사 키가 있게 된다. 그러면 발사권이 한국에 있는 거다. 이게 나토식 공유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오해한 다음에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토론에서 고집한 건가? 우리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고 했죠. 유의할 것이 한국에 발사권이 있다는 그 뜻이 가령 이걸 발사하게 됐을 때 한국에서 전투기에 핵탄두를 싣고 가서 떨어뜨리면 한국에 발사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틀렸습니다. 만일 한국에 핵 발사 버튼이 있습니다. 듀얼키가. 이거를 발사할 때 나도 누른다. 그래서 발사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틀린 겁니다. 여기에서 발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즉 국가 간이니까 협약으로 발사 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인 것이죠. 그 핵심은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듀얼키가 있다 하는 경우에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가 쏘고 싶으면 마음대로 쏠 수 있다고 할 때 홍준표 후보의 말이 옳은 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못 쏘는 것이죠. 나토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탈리아나 터키 방식이라고 해도 지금 현실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사해라 이랬을 때 쏠 수 있는 겁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핵을 공유하면 발사권도 넘어온다고 하는 이 오류가 지금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 지났는데 토론을 벌써 몇 번 했는데 그게 10월 1일 MBN에서 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에서 역시 원희룡 후보가 양자 직격 토론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이 나토의 핵공유 발사권이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고 그 해당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한국 대통령이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오뚜기처럼 까딱까딱 하면서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죠. 이래서 다른 후보들이 그 말을 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날도 홍준표 후보가 2번이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본인의 탓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시청자도 알아듣기 어려웠다. 이게 원희룡 후보의 말투가 청소년들 말투를 따라 하는 것인데 원희룡 후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등병이 아닌 것이죠. 사관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혹은 답변을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의 논리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국민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들을 사람이 듣게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힘들게 못 알아들으면 본인이 실패한 것이죠. 원희룡 후보는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쓸모없이 그래서 그 발언하는 태도, 그 말하는 속도가 부적합하다. 기준 미달이다 한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게 빠르게 휙 넘어갈 거라면 키워드만 말을 하라, 차라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계속 이 긴 여러 차례의 토론 동안 이게 교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학습 능력이 없거나 혹은 무례한 것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구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알고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핵 공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이루겠다. 이 부분도 좀 봐야 하겠습니다. 핵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그 북한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국도 핵을 가지겠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핵 보유의 방식은 나토식으로 미국과 한국이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홍준표 후보의 그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 28일 MBC에서 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그 핵 균형이 북한의 핵과 한국에 있는 핵이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그게 홍준표 후보의 뜻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북한 핵이 지금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북한 핵이 없는 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그냥 막걸리 한 사발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것을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잘못 배워서 그 새파란 이준석부터 또 문재인 민주당까지 말을 꽈서 한국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미국에 혹은 일본에 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말을 삼가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확 얘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그것을 그렇다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김정은이가 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하고 연구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국가들은 이 자유세계 국가들은 그거 어디 보자. 그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참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세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북한 핵은 지금 개발 중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걸 개발하는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처럼 북한은 이미 완성품인 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핵을 개발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할 수 없게 되죠. 그때부터는 더 많이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줄여라.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원희룡 후보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게, 북한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 핵 군축 협상으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 한국을 협상 대상에서 항상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 지난 그 4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그랬죠. 미국하고만 하겠다. 그게 그겁니다. 한국은 빠져라. 그러니 원희룡 후보 말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북한 말하고 똑같지 않느냐. 북한이 주장하는 거를 지금 대신 주장해 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억지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발악했는데 사실은 원희룡 후보의 말이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공포의 핵 균형이라는 걸 꺼내면서 나토식으로 하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어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애초에 개념도 틀렸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정도 되면 무지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핵 균형이라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핵 군축이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중국조차도 국제사회에 대고 이야기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다. 아무도 남북 핵 균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 균형이라는 그 논의를 하려면은 첫째,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이거 인정하고, 둘째, 그러면 이러한 북한과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허용할 것인가?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핵 보유를 승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 핵 보유국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면 인류의 운명은 이제 어느 날인가는 아주 가까운 날에 멸망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계 핵 비핵화를 지금 아주 느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말을 따르면 그게 기세 좋게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핵 공유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결산을 했을 때 우리에게 과연 이익인가? 그거를 살펴봅시다. 일단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핵 균형을 얘기하려면. 그것을 인정하면 북한은 좋다 그러고 세계 여러 나라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일부 국가는 대가를 적당히 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단계, 거기에 맞춰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찬성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같이 핵 보유를 하겠다. 이게 같이 성취된다는 조건이 아니면 다 반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니까 더 이상 비핵화의 대상은 아니죠. 북한은 어느 회의에 가느냐? 핵 보유국들이 모이는 그 회의 테이블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느긋하게 핵 감축을 하자. 그러면 뭐 미국부터 없애라. 중국도 없애라. 그러면은 우리도 좀 없애겠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비핵화 테이블에는 한국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 보유국들의 핵 감축, 그 테이블에는 한국은 못 가죠. 우리는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핵 보유국들이 북한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핵은 이제 없애는 것은 끝나버리죠.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핵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게 조금 줄어드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뿐이고 거기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하겠죠. 힘이 세니까 계속 위협을 할 겁니다. 뭐 필요하면은 한번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강경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든 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각 포인트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하고 군비 확충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무기도 계속 들여오고 해야 되겠죠.
이러면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얘기처럼 갑자기 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꿈꾸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무리 가상현실이 판치는 시대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위험은 더 커지고 또 지금도 북한이 눈치를 봐가면서 뭐든지 갖다 바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결국 북한의 식량 창고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이 정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비핵화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원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심지어 그 북한을 독립국가로 당당하게 인정을 해주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우리가 북한의 식량 창고가 되는 그 두 가지가 아주 극심하게 실현이 될 겁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 지역 방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유세계의 그쪽의 회원인, 일원인 그런 친자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전쟁 위기라든지 식량 창고 둘 다 해서 어느 정도는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계속 그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막고 북한이 그 비핵화하는 그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현재 자유세계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 군축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북 외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 앞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말 안 한다고 그게 없는 게 되냐. 홍준표 후보 이렇게 말을 했죠. 미국의 태도가 어떤지를 봅시다. 이제 기자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 국무부 이 군축 차관이 그 말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 말 자체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뉴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아니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언론이 부주의하게 사용을 하고 또 친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씁니다. 그러나 무심코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무부 차관으로서는 이 말을 그렇게 입에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래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북한 핵 갖고 있는 거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자유세계에서 절실한 게 무엇인가?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있어야 북한이 자기들 전략이 별로 먹히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만일 이러지 않고 정 그러면 그냥 핵 보유국 인정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하는 게 어떠냐. 우리한테 좀 눈앞에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인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입장들도 있죠. 다른 나라들 중에.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핵무기를 쏘는, 사용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 뭐를 했다 해도 앞에다가 시험자를 붙여서 시험 발사했다. 아니, 그게 무기라는 것을 국민 전체가 스스로 이걸 세뇌를 하고 있죠. 아마 과거 어느 시점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면 우리에게 그게 날아온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무관심합니다. 바로 자기 옆에서 계속 총을 빵빵 쏘고 있는데, 쟤 지금 총 쏘기 연습하고 있어. 그 총이 나를 죽일 건데, 이렇게 국민들이 경계심도 풀어졌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들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떨 겁니다. 그 총이 진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혼자서 저쪽에서 총 연습하시네 이러면서 모르는 체 하고 있죠. 이게 나랍니까? 미국 북한 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대량 살상 무기를 더 늘리고 더 무시무시하게 더 세게 이렇게 개발해왔고,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 이거 있다, 우리 너희 이렇게 죽일 수 있다, 너희 이렇게 피하고 방어를 한다고 해도 그거 뚫고 너희들 국민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 지금 그거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면은 북한은 이번에 신무기를 이걸 내놨다 하면서 북한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더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게 그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 쪽에 가지 말고 북한 쪽에 붙어야지. 이거를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북한의 관심을 몰아주고 한미동맹에 더 틈이 벌어진다. 문재인 씨는 한미연합훈련 지금 실제로 전혀 안 하죠. 그것 좀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막 항의하는 거, 그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왜 싫어하느냐?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 그게 위협적이냐? 총 한 방 쏘지 않는 연합훈련. 그런데 설령 시뮬레이션으로 하더라도 그거를 한다고 하면은
아직 한미동맹이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인식하게 돼서 그게 싫어서 하지마 이렇게 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예예하면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이 모양이라는 걸 알면서 그래도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문재인 씨가 이래도 잘했다. 국민의힘이 참 저래서 꼴 보기 싫다. 이러는데 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죠.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고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존엄한 존재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역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봐서 이익이 생길 것 같은 사람, 자기가 눈이 홀려서 그 사람한테 가서 종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정부가 잘못했을 때 그게 나는 여당 편이어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 그런 국민이 있는 국가는 딱 그 수준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발달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망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게 국가 위기가 아닙니다. 논리가 없고 망상에 빠져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국가 위기인 것이죠. 지금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손 위에 불덩이를 놓게 되면 이거 누가 준 건지, 문재인 씨가 준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준 건지를 따져서 문재인 씨가 준 불덩이는 아름답다고 하면서 손이 다 없어져도 기뻐하는 그런 우중들이 잔뜩 있다.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망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자기 머리에 딱 맞게 망하면 되는 겁니다. 생전 교육이 안 되는 자들. 미국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동맹의 힘을 보여줬다. 그건 뭐 하자는 소린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조차 그들이 입으로 북한 편을 들고 북한에 돈과 물건을 싸들고 가서 갖다 바치고 이랬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적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침공할 첫 번째 적은 북한이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친북 세력, 국내에 있는 친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씨보다 어리석다고 나는 자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진년인가 하는 데서 김정은 일을 떠받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을 가장 비웃으면서 버러지 취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씨일 것이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대통령이 오든 동맹을 걷어차지는 못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되는가?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자들이 선거공학의 그 퍼즐을 풀고 대중의 눈을 가리고 속여서 대통령의 자리를 꿰차면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비겁자이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만 챙긴다는 것 역시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국민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죽는 길을 택할 것인지 어디를 택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하겠죠. 빅터 차 많이 들어봤죠? CSIS의 한국 석자입니다. 그가 참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지금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곧 퇴임할 한국 정부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용해서 북한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죠? 곧 퇴임할 문재인 씨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와의 정상회담입니다. 또 종전선언 이것도 있죠. 이거를 북한이 이제 너희가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만큼 뜯어내고 이용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국민은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이 문재인 씨 잘하고 있다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아마 갈 때까지 가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핵균형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의 배짱이 안 된다고 하는 그거로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 알고 있다. 이게 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가로놓기 시험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의 이 현실 수능적인 태도, 이거 역시 안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결국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 문제는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허락 안 한다. 그래서 핵 보유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게 원희룡 후보의 논조입니다. 주된 논지.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하겠죠.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원희룡 후보가 답을 했습니다. 10월 1일 대선 경선 토론 여기에서 답을 했습니다. 북한 핵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핵을 갖겠다 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발사권도 없는 핵을 배치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핵 비확산에 방해를 하고 반대하는 거, 그거보다는 북한에 있는 지하 기지들을 미사일로 때려서 다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미사일 발사권을 우리가 갖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이게 원희룡 후보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하고 핵 공유도 포기하고 압도적인 미사일 발사권을 갖자.
그런데 이걸로 핵 방어 됩니까? 현재 압도적인 것은 핵입니다. 그리고 핵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 핵 이상의 것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을 지금 없고 앞으로 핵을 갖지 못합니다. 원희룡 후보 말에 따랐을 때. 그리고는 압도적인 핵에 대해서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압도적일 수 없는 처지인데 미사일 발사권을 가지고 압도적이라고 위안을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역시 거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 정보에 있어서 비교적 좀 홍준표 후보보다 맞추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지적은 안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보면서 이와 같이 미리 노트 정리를 해온 사람이 아는 체 하는 토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이상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구석에 있는 유승민 후보 아주 많이 하던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름만 딱 내놓고 상대방이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탁구를 칠 때 서브는 안 하고 스매싱만 매기는 겁니다. 미친 듯이 스매싱을 매기는데 상대가 안 죽는다. 이럴 때 그런 경기 태도를 지닌 사람은 역겹죠. 국민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철학, 그 사람의 관념, 이런 거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도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토론,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후보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준비해 갖고 와서 먼저 뻔해보니까 저 사람이 이거 틀리더라. 그래서 그거 준비해 갖고 와서 당신이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놓는 대안도 별거 없을 때 이러면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틀린 정보를 가지고 생전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도 싹이 노란 것은 마찬가지죠. 이 핵 공유나 핵 보유라는 것을 그 좌파들을 보면은 반미국적인 사고로 이거를 반대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미국이 핵 공유를 거부하는 거 역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좌파들처럼 미국을 싫어해서 무조건 반대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원치 않으니까 그러한 어떤 패배주의, 큰 나라에 순응하는 주의, 그런데 빠지는 것은 처참한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역인데 그렇게 비겁하고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처럼 기성조건 아래서 거기에서 혹시 좀 찾아갈 수 없을까? 좀 위안을 찾을 수 없을까? 대선 후보는 그보다는 월등해야 합니다. 그것은 뛰어넘어야 한다. 따라서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고 답답하니까 전영기 칼럼에서 보이듯이 원고지 위에 투지로 냅다
어떻든 핵을 한번 가져보자. 아니면 홍준표 후보처럼 배째라 하는 식으로 아이,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후보의 이 그를 지지하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 배짱, 이거는 홍준표 후보의 그 정보의 불확실성, 개념의 오류, 이것 때문에 하등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즘 이 경선 토론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자기 선수를 선발하면서 이 후보들의 체력을 고갈시키려고 기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토론이 너무 자주 있고 심야에도 하고, 그리고 장시간 후보들을 세워두는 10대 청소년도 아닌데 이런 방식은 썩 좋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인데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올림픽 나갈 선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요즘 날이 갈수록 후보들의 피로감이 시청자들도 고스란히 전해오고 그것을 느끼고들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가지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선 후보 모두 그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건강검진, 그 다음 정신적인 건강검진을 같이 실시를 해야 하겠다. 이거 경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흔한 말로 문재인 씨에 대한 침해 의혹, 이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나와서 국민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검진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경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아놨는데 선거 기간에 쓰러진다든지, 또 소위 이러한 판단력,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거의 부전승을 하게 되죠. 물론 이와 비슷한 문제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대로 경선을 진행해도 되는가? 민주당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경선에서 화천대유의 그 몸통이다, 그거를 이번 화천대유만이 아니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그 설계를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가령 경선에서 그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그 책임 관계가 분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가 졸지에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 대장동 개발 사건 의혹 그 몸통을 자기들 경선 후보, 자기들 대선 후보는 절대 안 되게 수사 조작을 하면 되겠는가? 지금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형편에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제 촛불이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있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가 있으면 그냥 죄를 묻는 게, 죄를 묻고 책임을 지우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